시장이 지금 멍청해서 5,000원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멍청해져서 4,000원에 가격을 매긴다. 이 회사가 좋은 게 뭔가 있는데 가격이 5,000원에서 4,000원이 됐을 뿐이에요. 여전히 좋은 뭔가는 있을 거잖아요. 네.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4,000원이야. 내 회사는 네. 좋은 뭔가가 있어. 난 아직도 안 틀렸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내 성과는 없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주식하는 마음의 저자이신 홍진채 대표님을 모시고 네네. 주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투자 고수로 활동을 하셨었다는 이력을 봤는데 학생 때 다들 막 놀고 술 마시고 투자 고수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사실 지금도 사실 누가 주식시장에서 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요 내용이 그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언제나 뭐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도 한치 앞도 네. 모르는 거긴 한데 대학생 때부터 조금 일찍 그런 걸 경험은 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신 거예요, 대학생 학점이 때? 안 좋아서. 저는 학점이 안 좋을 때 PC방으로 달려갔는데. 저도 PC방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네. 학점이 안 좋아서 이제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 고민을 하다가 왜 이런 고민을 안 했을까? 살짝 본인 소개 한번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8년 반 정도를 일했고요. 네. 그 이후에 작은 자산운용사를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대표로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을 썼고요. 네. 책이라고.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주식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약간 마인드에 대한 기본적인 주식할 때의 마인드에 대한 책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과 이론을 좀 준비하고 주식을 시작해라 뭐 이런 책인 것 같았어요. 네, 맞고요. 사실은 주식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약간 시작부터 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삶이 더 윤택하다라는 아. 말로 그런가요? 책을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심 그래요. 네. 그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네. 제 얘기를 듣고 그냥 네. 주식을 아예 안 하기로 나는 이런 거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일단 지금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네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이제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오르기를? 네, 오르기를. 오르기를. 네, 그럼 빠진 다음에 들어갈 거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뭐 5% 빠졌어요. 네. 2,400이 됐어요. 네. 그럼 어떡하실 거죠? 2,300 갈 것 같아? 네, 인간의 2,100 욕심은 끝이 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죠? 계속 그렇게 반복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다가 2,200 갔다 그러면 또 늦었구나. 네, 그때 살걸. 네. 2,200 높네. 이렇게 네.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제 패턴인데요.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질문이 매크로 베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켓 타이밍이라고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개념이 섞여 있는 질문인 건데 여기에 대한 공통된 대답은 어차피 그건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맞출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맞췄다 한들 자 지금이 2,500인데 2,600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주식을 뭔가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2,600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떡할 건데요?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약간 또 네. 고민하게 되죠, 개미들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2,600 갈 것 같아서 샀는데 2,400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떡할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오르건 떨어지건 애초에 그냥 단기적인 예측만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측이 맞았건 틀렸건 간에 그 다음 스텝이 또 계속 막막해지거든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외국인도 웬만하면 기관이니까 개인과 기관이라고 합시다. 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개인은 멍청하다 뭐 이런 가정은 저는 들어맞지 않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명확한 차이는 자금의 집중도라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는 사람 수가 많잖아요. 네. 각각이 굴리는 자금의 규모도 기관에 대비해서는 아주 적을 거고요. 네. 물론 또 개인 분들 중에서도 아주 자금이 많은 분은 있겠지만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전체에 대한 맞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럼 기관 투자자는 소수의 인간이 큰 자금을 움직여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떤 주가 변동이 있고 그럼 그 주가 뭐 누가 왜 사는 거지 하고 봤을 때 개인이 사냐 뭐 기관이 사냐 뭐 이런 거를 볼 거잖아요. 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걸 봤을 때
개인이 사고 있다. 이 광경을 목격을 했으면은 네. 저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기관이 왜 안 사고 있는 거지? 아. 기관이 왜 팔고 있는 거지? 네,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네. 결국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급하게 사고 있느냐, 파는 사람이 얼마나 급하게 팔고 있느냐, 그게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개인이 왜 이렇게 왜? 많이 사? 이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네. 기관이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기관이 급하게 팔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기관이 매도가 찍히고 있다라 함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가 여유 있게 팔고 있다. 강하게 팔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상황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기관 투자자는 어떤 이유로 매매를 하는 걸까? 그래서 피터 린치의 책을 보면은 서두에 그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이유로 의사 결정들을 하는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 분들도 뭐 유튜브 등등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네. 네, 기관이 매매를 할 때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거를 연구를 공부를 하면은 이제 방금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뱅가드라는 회사가 그 인덱스 펀드를 많이 하는 회사고요. 네네. 회사의 주장으로는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든 회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인덱스 펀드를 하다가 최근에는 ETF도 많이 내놓으시고 그래서 뱅가드에서 토탈이라는 그 ETF 상품이 있어요. VT라는 종목 코드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거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을 96%인가 시총 기준으로 그 정도를 커버하는 수천 개의 주식을 그분들이 알아서 열심히 주워 담고 계시는 거죠. 상상만으로도 저 즐거워지는데 저 같은 마인드의 사람들은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닥이나 이런 ETF를 사는 게 낫지 않냐. 혹은 QQQ라는 또 새로운 거 굉장히 핫한 ETF가 또 있어요. 그게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를 제외한 건데 금융주를 제외하고 났더니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대형 테크 기업들이 또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의 신산업 ETF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엄밀히는 그 금융주를 제외한 미국의 대표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예요. 차트를 보면은 정말 그렇게 비싸요. 네, 정말 차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낫지 않냐 VT를 사는 것보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더 성과가 좋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성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걸 사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가정이 그런 금융주를 제외한 이 테크 대표 기업들이 앞으로도 S&P 500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거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 판단을 했다라는 거는 일종의 공격적 투자,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뜻인 거고 그럼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그 용어를 조금 정확하게 쓰는 게 좋은 게 뱅가드는 굉장히 많은 ETF와 인덱스 펀드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요. 거기 이제 토탈이라는 상품인 거죠. 뱅가드 토탈이라는 게 뱅가드에서 내놓은 ETF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VT, 네. 뱅가드 토탈. 네.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부합해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시장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시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나는 캐치를 했다라는 거고 그 갭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실수, 남들이 어떤 잘못 판단한 걸로부터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거니까 공격적 투자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저평가되고 있다. 저평가라는 건 어떻게 알죠? 내 기준인 거죠. 네, 개인의 기준인 거죠. 나 혼자의 뇌피셜이에요. 얘는 만 원일 리가 없는데 왜 만 원이지? 만 원짜리가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5,000원에 딱 사서 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맞아요. 쉽게 말해서 이건데 만 원짜리인 걸 그러면 나 빼고 남들은 다 모른다는 얘기잖아. 내가 선부자인가? 내가 그렇게 똑똑한가?
내가 더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가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잘 샀다고 치고 그럼 그 다음에는 남들이 그렇게 멍청해서 5,000원에 사고 팔고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왜 내가 5,000원에 산 다음에 이게 10,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아봐줘야 되는데. 근데 왜 지금 멍청한데 왜 나중엔 똑똑해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5,000원에 살 수 있게 시장이 멍청멍청 하고 있다가 제가 딱 사고 나니까 자 이제부터 제가 좀 똑똑해져 보겠습니다 그럴 하면서 리가 10,000원이 없네요. 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10,000원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와 신난다 역시 내가 현명했어 하고 10,000원에 팔고 나면 어떻게 되죠? 20,000원 가죠. 맞아요. 그럼 이게 대체 뭐냐는 거죠. 아 그나마 행복한 케이스예요. 그나마 5,000원에 사서 그러니까요. 10,000원에 팔았으면 그나마 그 행복한 정도는 케이스인데 그래도, 자, 시장이 지금 멍청해서 5,000원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멍청해져서 4,000원에 가격을 매긴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좋은 투자법이냐. 이상하잖아요. 이 회사가 좋은 게 뭔가 있는데 가격이 5,000원에서 4,000원이 됐을 뿐이에요. 여전히 좋은 뭔가는 있을 거잖아요. 네.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4,000원이야. 근데 회사는 좋은 뭔가가 있어. 난 아직도 안 틀렸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내 성과는 없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서 기다린다라는 접근법이 유효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보완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왜 시장은 잘못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언제 어떤 이유로 제대로 된 프라이싱을 할 건가. 그게 명확해야 돼. 네,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틀렸다는 거를 언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두 가지는 그래도 좀 투자를 오래 고민해 네. 보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세 번째 거, 내가 틀렸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완책, 그러니까 지금 왜 모르고 있고 언제 어떤 이유로 앞으로 알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썼다면은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그때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났는데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네, 혹은 이런 이벤트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내가 틀렸구나,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구나. 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기대를 했을까? 이게 내 탓일까? 혹은 그냥 내 탓이 아닌 걸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해야 다음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서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식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돈을 벌었어요. 이러고 나면은 이게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내가 빡세게 뭔가를 분석할 필요가 없어. 주변 사람들과 잘 호흡하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 정보 유연한 받아서 마인드. 막 투자하고. 네. 그러니까 정보 받아서 이걸 안 좋게 표현하면 부안해동 매매이지만 좋게 표현하자면은 유연한 매매예요. 시장의 흐름을 잘 타는 좋은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벌고 있을 때까지는. 네네네.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부안해동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건 간에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닌 거죠. 오늘 영상을 제가 한번 딱 요약을 하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 시장의 파도를 넘나들 수 있다. 그게 재밌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재밌다. 이게 이제 공격적인 투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그런 성향이면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내가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도 된다. 네. 그게 이제 방어적인 투자인데, 네. 이제 그렇게 간다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VT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을 먼저 알아라. 네. 내가 알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맞나요? 네.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한 서너 번 이렇게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하다 보니까 아는 건 없지만 아는 척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네. 어쨌든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네.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